어제는 시장금리가 상승했습니다.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했죠.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센티 자체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상당히 예민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이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경기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장의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년물과 5년물, 중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노트에 관련된 수요가 제일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단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부터 20년, 30년물까지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 레벨이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중기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수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2년물, 5년물의 물량 비중도 많이 늘렸고,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시기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투심 자체를 좀 후퇴하게 했던 어제의 입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집계가 됐는데 5월달 102로 나왔죠. 보시면 여기 오른 겁니다. 4월달 97.5에서 소폭 상승을 한 거고, 사실달 4월달 수치도 97이었는데 0.5 정도 상향 수정이 된 거죠. 거기서 좀 더 오른 모습입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와중에 등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현재 상황 지수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 비즈니스 상황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5월달 143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검은 선이죠. 4월달 140에서 상승한 부분, 상승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오렌지색 향후 기대 심리를 볼 수 있는 기대 지수 보시게 되면 지난달 68.8에서 74.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하단 밴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높아졌고 현재 상황 지수도 좋아졌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달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기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달 대비 74.6으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4개월 연속해서 80 이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대 지수의 80은 향후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기준선입니다. 그 밑을 계속 하회해서 집계가 됐다라는 게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소비자들의 향후 가계 재정에 대한 상황은 조금 나빠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떨어졌고 나쁘게 보는 부분은 높아졌기 때문에 낙관적이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금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조사인데 이게 2달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제는 좀 제법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높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48.2%가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응답을 했고 하락으로 대답한 비율은 25.4에 불과했습니다. 5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소비심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고용에 집중돼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소비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보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의 상황이 좀 많이 반영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수가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더불어서 직업이 풍부하다고 답한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컸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향후에 대한 응답으로는 비즈니스 상황이라든지 일자리, 소득이 나빠질 거라고 대답한 수가 줄어들어서 기대지수가 높아진 것이고요.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신뢰 수준은 2년 내에 머물렀던 그 박스권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 반등하긴 했지만 그 반등 정도가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물가에 대한 우려도 이번 조사에 나왔는데요. 식품과 잡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3에서 5.4로 소폭 상승한 부분도 나왔고요. 향후 1년 동안 더 높은 이자율을 전망하는 소비자의 비중도 55.2에서 56.2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가 잘 안 떨어져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동차 구매 계획이 2달 연속 상승을 했고 대형 가전제품 구매 계획도 처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내구재 소비 관련해서 개선될 여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전자제품 구매 계획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스마트폰 자체는 관심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를 기반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고 그 결과 102로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심리는 고용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한 배경도 탄탄한 고용이 뒷받침되었다. 그를 기반으로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번 5월달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캔자스시티 연은이 최근에 이민 증가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잘 식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의 강한 경기를 해석할 수 있다. 노동 공급이 유입이 되면서 소비 지출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노동 공급으로 인건비를 낮출지, 현재는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향후에는 노동 경쟁으로 이어져 실업률이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이민자가 유입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22년, 23년 들어서 지금 114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구통계국 자료를 인용을 한 거고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의회 예산처죠. CBO에서는 23년 330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긴 하죠. 이민자를 정확하게 통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급증한 이민자가 대부분 불법 이민자였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캔자스시티 연은 보고서는 114만 명으로 기록을 했지만 오히려 CBO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330만 명 정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114만 명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온 이민자들이 결국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의 수와 이주 노동자 비율이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연은의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민자로 고용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구인율이 0.5%포인트 감소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인상이 완화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보고서를 낸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 또는 인건비를 낮춰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 지속될 요인이 결국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을 더 주목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재무부가 발표했던 경제정책 성명서에서는 지금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필요 일자리의 수준을 20만 개 정도로 상향시켰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 추정치의 약 2배거든요. 지금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고용 충격 없이 안정적인 실물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필요했던 일자리 숫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노동 경쟁으로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20만 개 이상 유지되어야 이게 충족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매크로 데이터들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물가는 높은 수준 그리고 고용은 여전히 탄탄한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캔자스시티의 최근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민 증가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 정도까지만 현황을 보고한 거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가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결국 이민자라는 게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추이 자체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민자가 급증한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미국 경기의 모습이 현재 매크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뒷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 살펴본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캔자스시티 연은의 이민 증가로 인한 노동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 분석들이 현재 시점에 강한 미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라든지 소비자들 또는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리치몬드 연은이 조사하고 있는 CFO들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조사 기간은 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서베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는 바닥을 찍고 높아졌죠. 60.6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58이었는데 여기서 소폭 상승을 한 것이고, CF들이 속한 자신의 회사 전망은 67.5에서 68.5로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평균이 60.3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회사 전망에 대한 부분도 전체 평균이 67.2예요. 그거보다 소폭 상승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반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CFO들은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동에 대한 그 질과 가용성 부분을 언급을 했고, 특히 통화정책은 3분기 연속으로 가장 높은 관심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CFO들은 통화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제 특이점으로는 물가 부담이 과거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는데, 조사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4년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힐 것이라는 부분이 CFO들의 인식 자체에 확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조사가 지난 분기 1.7이었는데 이번에 2.2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확률이 지난 분기 13.5에서 10.1%로 줄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4년 예상되는 매출과 가격, 고용 증가율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성장률과 비교를 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마찬가지로 24년 가격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 자체는 높아질 것이라는 비중과 낮아질 것이라는 비중의 차이가, 낮아진다는 게 21, 높아진다는 게 34, 높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럼에도 고용은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 6.6%에 불과했지만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으로 이 간극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이번 조사에는 특별 학문으로 지난 1년 동안 자동화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응답자 중 40%는 자동화로 인해서 신규 직원 채용이 느려지거나 충원을 하지 않거나 해고했다라고 언급을 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채용이 유지되는 게 60% 수준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AI든 자동화 설비든 결국 앞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채용 면에 있어서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응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 AI를 도입하면서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한마디로 해고가 늘어날 것 같냐,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냐라는 응답 조사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CFO들의 조사 결과로는 한 40% 정도는 고용이 줄어들거나 둔화되는 쪽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배경에는 이민자의 급증도 있었고 AI 투자의 확대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자에 따른 인구 증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AI 투자로 인해서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쪽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중립금리 논쟁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잭슨 심포지엄을 앞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립금리 논쟁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준의 HLW 모델에 의하면 중립금리가 24년 1분기 0.73%로 기록이 됐어요. 오른쪽은 MOM 변화율인데 마이너스 13%로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시죠? 추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잠재 GDP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로 지역까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2년 내 인구 유입이 있었죠. 이민 급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노동력 증가로 이어졌고 이게 결국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중립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생산성은 결국 인구 구조, 인구 증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AI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지 AI로 인한 효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이민자의 증가로 잠재 GDP가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것이죠.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 증가는 지속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급증이었죠. 매년 불법 이민자가 110만 명씩 또는 12호 추정으로는 330만 명씩 이렇게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어난 시점에서 경기의 매크로를 판단하면 결국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고 중립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민자는 다시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고용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CFO 서베이 조사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잠재 GDP는 낮아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로 인해 중립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현재 HLW 모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0.73%인데 낮은 레벨이죠.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그 어떤 근거와 데이터도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립금리 자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논쟁거리죠.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중립금리인데 그나마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모델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의 중립금리는 0.73%. 따라서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기준금리 인하해도 과거와 다른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민자가 급증했던 그 고점 수준에서의 경기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민자가 계속 그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급감을 하게 될 거고 그때 수준에서의 중립금리를 다시 반영해보면 결국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중립금리 논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